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어제 남가주 강진으로 많은 한인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 놀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이를 계기로 반드시 이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도 한 분 벌써 올려주셨네. 어제 지진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은 앵커는 어땠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라서 저는 집에 이제 남편하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점에서 딱 그쳤어요. 그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후딱 나가야지.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을 또 오늘 전해주실 거예요. 오늘 박 맞습니다. 기자께서. 네. 네. 아마 이 캘리포니아주에 살면서 지진을 많이 겪어보신 다른 한인분들도 어제만큼은 조금 더 많이 놀라고 공포에 떨었을 것 같아요. 좀 네. 길었어요. 네네. 그리고 흔들거림이. 자, 하루가 지난 지금 좀 진정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네, 이건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이 돼서는 대체로 좀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즐기는 주민들 많았던 걸로 봐서 네. 이곳 LA 지역에서는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저녁 되면서 좀 진정한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 또 한 번의 흔들림을 맞아요. 느꼈다면 맞아요.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어제 오전 규모 6.4 지진에 이어서 여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지진이 오전 10시 33분에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여진은 200차례 이상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4시 7분이었습니다. 네. 규모 5.4 여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 느끼신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네. 잠을 자다가 깬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오래 흔들림이 지속됐다고 한인들이 전했는데요. 이곳 라디오 코리아가 있는 3700 윌셔 건물도 흔들렸습니다. 네. 그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진 때문에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독립기념일이어서 하루 쉬고 오늘 아침 출근해서 이 지진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 뭐 비건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 참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6.4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 비건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미 한 번 왔으니까 안 온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와 또 산안드레스 단층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 규모 8이 넘는 초대형 강진, 이른바 비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한참 전부터 사실 경고해 왔습니다. 그렇죠. 영화 샌 앤드레스예요, 이거. 그렇죠. 완전히. 네. 그리고 지난달 초부터는 또 LA 동부 쪽에 이 리버사이드 그리고 샌 버나디노에서 1000건이 넘는 작은 지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가 뭐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비건의 전조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원래 이런 작은 지진들이 잇따를 수 있다면서 이 비건의 전조가 아니다고 그 당시에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런 6.4 규모의 강진이 오니까 주민들은 더욱더 불안했던 겁니다. 또 작은 지진이 1000번 넘게 온 것과 어제 6.4 강진이 온 것이 비건과 연관된 건 아닐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지진이 그 산안드레아스 단층에서 속한 것은 아니었다는 네, 게 보도가 네. 나왔죠. 이건 네네. 또 다른 얘기란 얘기예요. 네. Anyway, 이 비건 가능성이 지금 어떤 주에 나와서는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어제 연방지질조사국의 루시 존스 지진학자가 이 칼텍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비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 비건이 올 가능성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6.4 지진이 났다고 비건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네.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6.4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며칠 안에 올 가능성은 20분의 1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비건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관측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저께 우왕좌왕했단 말이죠. 네. 어제 지진이 났을 때 내가 얼마나 침착하게 행동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지진 나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방송에서 많이 수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지진이 나니까 판단이 잘 서질 않더라고요. 네. 이게
뭐 책상 안에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오늘 아침 주류 방송의 한 앵커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네.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만 했지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는 그게 거예요. 문제예요. 네. 근데 지진을 수차례 경험한 주민들도 어제 지진은 꽤 오래 흔들렸다고 했는데 확실히 실제로 원칙대로 행동한 그런 주민은 많이 없었던 듯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LA는 6.4 강진의 여파였습니다만 만약 정말 비건이 왔더라면 어땠을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지진관리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주 지진관리국의 글렌 포머러이 국장이 어제 전한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강진은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지진 피해에 노출돼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지진이 주민들이 왜 이 지진에 대비해야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살펴볼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한지 한번 찬찬히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또 내가 사는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만약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1980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점검해봐야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났을 때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런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실제로 어제 같은 지진이 또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때 어떻게 대체를 우리가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밑으로 숨어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책상 밑으로 숨어서 한 손으로는 머리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책상 다리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알면서도 막상 지진이 발생하면 숨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책상 밑으로 숨을 만큼 큰 지진인지 아닌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남가주에서 지진 발생했을 때 정말 진짜로 책상 밑에 숨었다고 말한 한인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바로 식탁 옆에 서 있었거든요. 식탁 밑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까맣게 잊혀져서 그렇죠. 예. 저는 찬장에 무너질까 봐 찬장 붙들고 있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네, 물론 어제 지진이 뭐 그 정도 흔들림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네. 정말 큰 지진이 났을 때는 과연 적절한 시간 안에 내가 책상 밑으로 대피해서 머리 감싸고 또 한쪽 손으로는 책상 다리 붙잡을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희 그 아침마당 시간이었죠. 네. 김성준 씨하고 우정아 씨 두 진행자가 아주 그 상황 방송을 정말 잘 진행하시던데 네. 그 라디오 코리아 문의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 지진 흔들림이 멈추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지진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집 안에 있는데 지진이 발생했다 하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스 밸브 잠그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스 밸브. 네, 이것도 미리 점검해 놓지 않으면 지진이 나서 정신이 없을 때 밸브 찾고 뭐 잠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주택 사시는 분들은 개인 밸브가 있지만요. 네. 컨도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가스 전체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네. 개인이 핸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매니저 하시는 그런 분들은 네. 이것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니저한테도 네.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밖으로 대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는데요. 이것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네. 비상 출구, 비상 계단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희 빌딩도 안 됐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저도 네, 네. 비상 네.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 역시 평소에 실전처럼 연습을 해놓지 않는다면 진짜 지진이 났을 때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고요. 네. 그리고 실외로 대피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밖으로 피하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로 대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화장실. 네, 이게 예. 파이프가 많이 들어간 곳은 건물이 붕괴될 때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또 물을 구하기 쉬워서 구조를 기다리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만약을 위해서는 현관문 열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재난용품을 미리 구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백팩을 네. 항상 싸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싸놓으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거 지진 날 때마다 그리고 뭐 비건 온다고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는 꼭 하는데요. 집에 재난용품 제대로 갖춰놓은 분들이 한인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강진을 계기로 해서 정말 꼭 이 재난용품 구비해 놓는 것을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2주치 물과 캔 음료 등 비상식량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약 같은 뭐 구급 상자 그리고 손전 등 꼭 챙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휴일이어서 집에 있다가 지진 느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지진 발생하자마자 라디오 켜서 이 아침마당 들으신 한인분들 많으셨습니다. 네. 이 라디오 코리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서로 좀 정보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만약 전기가 나간다고 하면 이 라디오 듣는 것도 어려워지잖아요. 네. 통신도 두절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뭐 저희 라디오 코리아를 들을 수도 있고 네. 또 뭡니까 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를 딱 키시고 항상 행동을 함께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